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4일 오후 6시입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사설 3개 중에 2개가 김건희 여사 관련 비리와 의혹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보수 중에 보수 언론이라고 불리는 동아일보입니다. 그런데 의료 대란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동아일보의 윤석열 정부 비판이 아주 남다릅니다. 특히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중앙일보, 조선일보와 완전히 다른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의 정도에 가까운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수층이 윤석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와 윤석열 비판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비판 쪽이 더 많고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위기는 보수층이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동아일보고 오늘 사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흐름, 이 흐름이 가속화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진퇴 문제 또는 식물화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된 노선을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충돌 코스가 분명한데도 그냥 계속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동아일보가 하루 사설에서 2개를 김건희 여사 관련 비리와 의혹으로 채우고 있는 겁니다. 먼저 사설, 전 과정이 특혜, 비리, 조작, 불법으로 진행된 용산 이전이란 제목의 사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밀어붙였던 청와대 시설의 용산 이전 관련 스캔들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은 국가 최고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주도한 사업자는 영세 인테리어 업체였다면서 이 업체는 무자격 업자들의 하도급을 주었고 정부는 준공검사 서류를 조작했고 경호처 간부와 유착된 브로커는 방탄 창호 공사비를 빼돌렸으며 감사원이 국민감사 청구를 받은 지 1년 9개월 만에야 내놓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 감사 결과는 계약, 시공, 준공 전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온갖 불법 비위 행위들이 저질렀음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무슨 유죄 판결문을 읽는 것 같아요. 비리의 온상 역할을 한 것이 졸속 이전이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청와대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국방부 청사로 가서 직무를 시작하겠다고 몽리를 부린 데서 이런 비리가 시작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사설은 대통령 관저 공사 복마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복마전이라는 표현. 그 시작은 증축과 구조 보강 공사를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만 할 수 있는 업체 21g물 회사 이름입니다. 수의 계약으로 선정한 데서부터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21g이란 이 회사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사의 어떤 전시회를 후원한 회사입니다. 보안상 수의 계약이 불법은 아니라지만 2021년 영업이익이 1억 5천만 원에 불과한 영세업체가 관련 면허도 없이 수십억짜리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낸 것은 김 여사와의 친분이 아니면은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21g이 선정된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던 겁니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업체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무면허 문제가 제기된 후에는 공사를 대신해 줄 제주의 종합건설사를 직접 섭외하고 18개 하도급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이 중 15개 업체가 무자격 업체였다고 했습니다. 사설은 시공과 준공 과정도 불법과 의혹투성이라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공사가 시작되었고 설계도를 보고 공사하는 게 아니라 공사가 끝나면 이에 맞춰 도면을 그리는 식이었다는 겁니다. 정부는 주먹구구식 시공 과정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고 준공검사는 하지도 않고 관련 서류에 서명만 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안전을 책임진 경호처 간부는 알고 지내던 브로커가 대통령실과 관저의 방탄 창호 공사비 20억 원 중 15억 원을 빼돌리는데도 눈 감아줬다고 했습니다. 공직기강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할 정권 초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사설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절차적 문제는 있지만은 계약 자체는 적법했고 특혜는 없었다며 경호처 간부만 수사 의뢰하고 관련 부서에는 주의를, 이전 공사를 담당한 대통령실 비서관에겐 인사자료에 기록을 남기는 송방망이 처분을 했다고 감사원을 비판했습니다. 사설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시설 공사가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것을 확인하고도 감사원은 용산 방패막이에만 급급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엄정한 수사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 남은 의혹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특검으로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멀쩡한 국방부 보고 2달 내로 비워라 해가지고 들어간 게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이후에도 청와대 시설을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빈관이라든지 상춘제라든지. 그리고 또 관저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실이 지금 기존 청와대, 용산, 그리고 관저 이렇게 3군데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 이동하려면은 동선이 노출됩니다. 대통령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서둘러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정과 부패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을 거꾸로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턱도 없이 서두른 거, 아무 이유도 없이 서두른 것만 봐도 이번에 일어난 의료대란의 꼭 예고편이었는데 이때 언론이 견제를 해가지고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박수만 쳤습니다. 청와대에 침 뱉고 나가는 걸 무슨 제왕적 권력과 결별하는 것처럼 오해를 해가지고. 동아일보 또 다른 사설은 제목이 도이치 전주 유죄. 전주는 이 돈을 댔다는 그 뜻입니다. 도이치 전주 유죄. 김 여사 폭탄 돌리기 명분 더 남았나? 라는 제목입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당초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주가 조작을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손 씨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가지고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겁니다. 손 씨는 75억 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했고 시세 조정의 주역 역할을 하고 거래 시점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 씨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시세 조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해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 김건희 여사도
손 씨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가 조작의 주요 전주, 돈줄입니다. 돈줄 가운데 한 명이었고 1심 판결 이후 손 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김 여사도 기소 대상이 안 된다고 했던 대통령실의 논리가 2심 유죄로 완전히 뒤집혀 버렸다고 동아일보는 지적을 했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동아일보 사설은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되었고 김 여사 계좌로 거래된 이 회사 주식이 40억 원 상당에 이른다. 증권사 직원이 주식 거래 내역과 금액을 김 여사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법원에 제출되었다. 김 여사가 그분한테 전화 들어왔죠? 라고 언급한 부분도 있다. 김 여사가 계좌를 완전히 위임한 게 아니라 거래 사실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사설은 손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1억 원의 손해를 본 반면에 김 여사는 어머니 최은순 씨와 합치면 23억 원대의 차익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라면서 시세 조종을 주도한 투자자문사 컴퓨터에 쓴 김 여사 계좌의 인출액과 잔액 등이 정리된 김건희 파일이 발견됐다고 지적하고 항소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 이름이 87회나 등장한다. 김 여사는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는 대통령실 주장과 달리 김 여사가 단순한 돈줄 이상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나올 만한 정황들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김 여사가 이 사건으로 고발된 건 2020년 4월이었고 손 씨 등은 2021년 말 기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은 김 여사 기소 여부도 진작에 결정되었어야 했지만은 검찰은 김 여사 대면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올해 7월에야 조사가 이루어졌다면서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 사건을 매듭짓지 않고 퇴임했다. 그새 다른 돈줄인 손 씨에 대해서는 항소심까지 끝났다.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4년 5개월간 김 여사 처분을 놓고 폭탄 돌리기를 한 역대 검찰 수뇌부의 무책임이 기막힐 따름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이 사건도 김건희 여사가 이 방조 혐의로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법조계 사람들이 하고 있고 동아일보는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기사로 올렸습니다. 하나는 관저 공사와 따른 어떤 비리, 관련 업체를 김건희 여사가 추천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고, 또 다른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입니다. 이 두 의혹이 추석 직전에 동시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의료 대란은 진행 중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대란을 불러온 그 충돌 코스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직진하고 있습니다. 그 직진의 끝이 절벽이냐 아니면 커다란 장벽이냐,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조마조마하기만 할 뿐입니다. 의료 대란은 다른 모든 사건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모든 국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사건입니다. 그런 것은 보통 전염병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전염병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난 2월 6일부터 퍼지기 시작한 이 공포감, 아프면 또는 다치면 죽는다,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이 공포감을 해결해야 될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의사 공격만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이 전쟁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패전하니까
자신의 전략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사병들이 비겁해서 이렇게 됐다고 욕을 하면은 그런 장군은 잘라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